저장할 때 이제 감독관마다 틀리겠지만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죠. 새 폴더. 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폴더 이름은 B번으로 하겠습니다. 07 B번으로 만들어서, 자, 요 B번호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만든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최종 제출 파일 목록. 자, 1번 부품이 마무리됐으니까, 자, 1번 이래가지고 01 언더바 01 점 땡땡땡. 요 땡땡땡은 아니, 시험을 인벤토로 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인벤토로 볼 수도 있고 솔리드웍스로 볼 수도 있고 뭐 캐디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소프트웨어마다 확장자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벤토 확장자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01은 B번호, 그리고 요 뒤에 있는 01은 품번이에요. 품번. 1번 부품, 2번 부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번 부품이니까 07 언더바 01 이렇게 하시면 돼요. B번호 언더바 1번 부품, B번호 언더바 2번 부품. 그래서 1번과 2번은 확장자만 틀린 거기 때문에,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바탕화면에 07번 B번호 폴더로 가셔서 파일 형식은 IPT, 인벤터 부품 확장자 IPT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파일 이름이 07 언더바 01 이래 놓으시면 됩니다. 07 언더바 01. 그리고 .ipt는 자동적으로 얘가 달려요.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러면 1번 파일이 끝난 거고, 이번에 2번 파일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채점용이에요. 확장자를 STP로 해줘야 됩니다. STP. 자, 파일 들어가서 내보내기로 가야 돼요. 내보내기. 캐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 확장자로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내보내기 캐드 형식으로 가셔서, 자, 07 B번호 폴더에다가 파일 형식은 STP, 여기 보시면 STEP 파일에 보시면 .stp, .st, .stp, .stpz. 우리는 STP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STP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TEP 파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고, 확장자 파일명은 안 바꿔도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이 07 언더바 01이었기 때문에 확장자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얘가 세트 파일 선택하고 저장. 파일 두 개가 끝이 났죠. 그럼 1번, 2번이 끝이 난 겁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2번 부품을 만들어서 3번, 4번 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했으니까 닫아주고, 우리는 2번 모델링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모델링. 이게 이제 등각복이고, 정면도랑 우측면도가 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놔도 되고 이거를 정면으로 놔도 돼요. 이게 정면이면 이것은 우측면도일 거고, 이게 정면이면 얘는 좌측면도일 거예요. 그죠? 좌측면도. 자, 그래서 저는 우측면도를 먼저 그려서 심 6만큼 돌출을 한 다음에 정면에서 이렇게 네모 구멍을 뚫어주는 이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면도부터 그릴 거예요. 자, 부품 들어갑니다. 자, 확인. 자, 여기서 우클릭 새 스케치 들어가서, 이 정면도고 이 우측면도잖아요. 우측면도에다가 이걸 스케치할 겁니다. 이걸 정면도에 스케치하고 이걸 좌측면도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전 이걸 정면이라는 가정하에 이거 우측면도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Z 플레인 우측면도.
뭐 있어요? 그냥 원 그리고 위쪽에 원 하나 더 그리고, 자, 원 그리기, 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직사각형으로 비슷한 비율로. 우클릭 확인. 자, 이 원의 형상까지 다 따주고 할게요. 우클릭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우클릭 확인. 반경은 8이에요. 치수로 반질은 8.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원이 하나 있네요. 요 원. 자, 원 그리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원의 지름은, 이 원의 지름은 A인데, 자, A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A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원점부터 이 원까지, 아래쪽에 있는 원까지의 Y값 3. 그리고 수직 구속 조건을 한번 줘볼까요? 이게 지금 우클릭 확인. 흔들리죠, 그죠? 흔들려요. 이 수직 구속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자, 수직 구속 조건으로 수직을 줬는데 수평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수평 구속 조건을 주면, 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죠. 선택하고 이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거 잡아줍니다. 옆으로는 안 움직여. 근데 이거 왜 수직도 잡아주고 거리값도 줬는데 구속이 안 되냐? 지름값을 안 넣어줘가지고 그래. 지름값은 A인데 이 지름값은 A인데, 이 A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부터 꼭대기까지, 이 원의 중심부터 맨 위에 상단까지, 여기는 28이고 폭은 6인데 이건 또 왜 구속이 안 됩니까? 원점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사각형 원점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원점과 관련시켜 줍니다. 원점부터 여기까지 얼마? 3. 자, 클릭 확인. 그런데 구속이, 자, 구속이 안 된다. 지금 요것만 보고도 뭘 잡아줘야 되는지 감이 옵니까? 자, 이게 지금 구속이 안 되잖아요. 이선이랑 이선이랑. 근데 이거 자꾸 흔들어 보면 뭐가 잘못됐어,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수평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수평 구속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다 수평 잡아주면, 자, 수평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주면 구속이 되죠. 자, 하나 남았죠. 이건 지금 이놈의 문제입니다. 이놈이. 여기가 A라고 주어지죠. 물론 무조건 시험에는 미지수가 두 개 나옵니다. A 값과 B 값. 이걸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 A 값과 1번 부품, 이게 지금 2번 부품을 그리고 있는 건데, 2번 부품과 1번 부품은 조립이 돼요. 조립. 요 A라는 축이 1번 부품에 어디에 조립이 되느냐 보세요. 보시면 요 슬로트 홀 두 개 합친 거 요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 지름이 얼마예요? 여기 지름은 6이죠. 여기 지름은 6이고 여기 지름도 6이에요. 지름이 6인데다가 저거 지름을 6으로 해가지고 갖다가 여기 갖다가 조립을 해버리면, 여기도 6이고 얘도 6인데 이게 뻑뻑해서 움직이냐고요. 안 움직이지. 막 균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차 값이 있어요. 허용차 값. 요 A 값과 B 값에는 허용차 값이 있는데, 자,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의 치수 A와 B는 수험자가 결정하여 3D 모델링을 하시오. 단 해당 부위의 기준 치수와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1mm로 하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1mm로 하시오. 조립되는 부분의 지름은 6인데, 그럼 여기를
요 A라는 치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면 뭐야 이게 5부터 7까지 된다는 거네요. 그죠? 5부터 7까지. 이 7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축이 구멍보다 큽니까? 구멍이 축보다 커야지. 그럼 축은 구멍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가 구멍이고 얘가 축이니까 5가 들어가야죠. 5. 5. 5.5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차피 여분이 많을수록 움직임이 잘 되니까 5.5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1을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5가 됩니다. 여기 값은 5예요. 5. 자, 지름을 5를 줍니다. 그러면 완전 구속이 됐고 요거 돌출 얼만큼? 16만큼 돌출합니다. 모형 탭에 가서 돌출을 눌러도 되고 키보드에 E키라고 있죠. E 알파벳 E QWE R 할 때 요 E 눌러주면 돌출 단축키예요. E를 눌러주고 돌출하고 싶은 형상을 눌러줍니다. 자, 얘만 돌출하면 안 되죠. 이 밑에 것도 같이 돌출하는데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이 됐잖아요. 이거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해도 될 때가 있고 중간 평면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한쪽으로만 돌출을 해도 되고 일로 돌출해도 되고 절로 돌출해도 되고 가운데다가 돌출해도 되고 대칭으로 돌출해도 되고 대칭으로 하겠습니다. 자, 16. 그러면 여기다가 대칭으로 돌출한다고 16 넣는다고 해서 여기가 16이고 저쪽이 16이고 다 합쳐서 32이 아니라 여기가 8, 8 이렇게 돼서 전체 돌출 깊이가 16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우측면도 완벽하죠. 우측면도 이 형상 완벽하고 정면도 뭔가 부족합니다. 정면도 일단 여기 못따기가 되어 있는데 또 그려놓고 치수를 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주소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렸는데 치수가 없으면 지시 없느니 치수 없는 거요. 치수가 없으면 못따기를 C5로 해라. 자, 그러면 3D 상에서도 못따기가 됩니다. 자, 못따기 선택해서 거리값을 5를 주고 모서리를 각각 이렇게 클릭해주면 확인. 다음에 정면에서 여기 스케치를 해가지고 뚫어줄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네모나게 스케치를 해서 빵 뚫어줄 겁니다. 가운데 축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모 그려서 빵 뚫어줍니다.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새 스케치해서 사각형을 밑에 딱 맞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건 빼낼 객지이기 때문에 이리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B값이 나오네요. 여기 B값 위쪽으로는 10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 자, 이제 B값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B값 조립부 B값은 조립부예요. 조립부 어디에 조립되는 거예요? 요 B가 어디에 끼워지냐면 자, 1번 부품에 요 폭만큼 끼워지겠죠. 그죠? 1번 부품의 폭. 1번 부품의 폭이 6입니다. 6. 1번 부품의 요 간격이 6이에요. 그 2번 부품의 여기 간격은 6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까? 커야 되는 겁니까? 2번 부품의 여기 B값 요 간격은 1번 부품의 6보다 커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커야. 그죠?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B값은 7이 돼야죠. 7입니다. 이거 7. 그리고 여기가 16이고 여기 7인데 좌우 간격을 정해줘야 되겠죠. 16에서 7 빼면 9죠. 9. 9를 2로 나누면 여기는 4.5. 완전 구속이 됐고 이 아래쪽은 우클릭 확인하고 아래쪽은 이거 구속시켜서 뭐예요? 이거 구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 요 사각형을
뻥 뚫어줄게요. 돌출 단축키 뭐라 했어요? 2입니다. 2 눌러주고 프로파일 선택해줍니다. 이거. 근데 이거 형상 우리가 만들라고 그린 게 아니라 빼려고 만든 거니까 밑에 차지법 선택하고, 이게 한쪽으로만 빠지면 안 되죠. 좌우 대칭되게 이렇게 빠지고. 거리 값은 상관없어. 100 막 이렇게 줘도 됩니다. 자, 뭐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죠? 뭐가 빠졌냐면 가운데 요거 축이 빠졌죠. 축. 아니 아까 그렸는데, 이거 분명히 아까 그렸는데 또 그려야 되나? 아니죠. 이게 지금 돌출 1번이 있고 못따기가 있고 돌출 2번이 있잖아요. 돌출 2번은 빼낸 거고, 돌출 1번이 처음에 우측 연도에서 16만큼 돌출을 한 건데, 요 돌출 1번에 앞쪽에 화살표 열어가지고 보면 여기 스케치 1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원을 그렸어요. 요 A라는 지수를 그렸습니다. 여기 또 써먹을 거니까 스케치 1번을 우클릭하고 스케치 공유. 스케치가 보여요. 그죠? 요 안에 엄연히 제가 그려놨습니다. 지름이 5짜리인 원을. 그래서 돌출합니다. 뭘 돌출할 거냐? 요거 안쪽에 있는 원 선택하면 한쪽으로만 돌출이 되잖아요. 반대편으로도 해야 되니까 대칭되게. 근데 어디까지? 거리값. 이 거리값이 계산하기 싫으면 다음 면까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쪽으로만 가네. 사이 그냥 거리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좌우 대칭으로 해서 요 거리값이 7이었죠. 7. 거리값 7을 줍니다. 자, 6을 주니까 모자르죠. 7. 8 주면 안 돼요. 돼요. 16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자, 16 줘도 되고 겹쳐도 돼요. 16 줘도 되고 17 주면 안 되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16까지는 그냥 주셔도 됩니다. 확인. 자, 이러고 나면 스케치가 보기가 싫죠. 그래서 스케치 1을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줍니다. 이러면 부품 2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천천히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보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더 빨리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모델링 완성된 걸 가지고 저장을 해야죠. 자, 2번 부품 가지고 비번호 언더바 품번 점 확장자,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07번 비번호 폴더 안에 07 언더바 02 점 ipt 저장하고, 저장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파일 끝난 겁니다. 여기 4번 파일은 stp 파일로 저장하래요.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아니라 내보내기, 확장자가 틀리잖아요. 이건 인벤터 확장자가 아닙니다. CAD 형식을 07 언더바 02 stp 그냥 저장. 확인은 해야 돼요. 확인. 자, 두 개. 07 언더바 02. 이 확장자가 안 나오는데 이 앞에 이 아이콘만 보더라도 이거는 인벤터 파일입니다. 인벤터 파일. 아래쪽 거는 07 언더바 02 stp 파일이고 4개. 자, 그러면 저장을 했으니까 닫아주고, 5번 6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셈블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어셈블리. 이 어셈블리는 어떻게 하냐? 자, 부품, 여러분 여태까지 부품 탭만 사용을 했었는데 어셈블리는 조립품에서 하시는 겁니다. 조립품. 자, 조립품, 새 조립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타일 충돌 확인.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1번 부품이랑 2번 부품을 조립해서, 이거 사실 1번 부품이랑 2번 부품이랑 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라고 하면 이 조립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된 상태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조립된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분해가 불가능하겠죠. 분해는 불가능하고. 자, 아무튼 소프트웨어 상에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치 눌러주면, 자, 배치 07번 비번호 있어요. 그죠? 07번 비번호에 파일 형식이 IPT, 인벤터 부품 파일 IPT 하면 파일이 1번 부품, 2번 부품이 나오죠. 앞에 07은 비번호로 했습니다. 뭘 먼저 갖다 놓든 상관은 없는데 좀 대표적인 부품 먼저, 자, 열기 해서 정면도에 등각으로 놓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등각으로 놓고, 자, 클릭 배치가 되고, 또 클릭하면 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1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정면도 등각 보기. 이건 지금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사실적으로 하셔도 되고, 음영 처리로 하셔도 되고, 모서리로 음영 처리가 전 보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모서리 있는 게. 자, 1번 부품을 갖다 놓고 2번 부품도 가져옵니다. 배치 2번 부품 열기. 자, 여기 보세요. 정면도에서 보겠습니다. 방향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90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인데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켜야 돼요. X축 기준에서 회전시키면 안되고, Z축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Y축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돌아갑니다. 이 방향에, 이 방향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우클릭해서 Y축을 90도 회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요겁니다. 요거 방향만 맞춰주는 거예요. 방향 맞춰주고 아무데나 클릭. 안 빠져나와요. 또 계속 부품을 클릭해서 떨궈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빠져나올 땐 우클릭해서 확인. 그럼 요거 잡아서 움직이면 이거 움직이고, 얘도 잡아서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공중에 우주의 무중력 상태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1번 부품이 본체 같습니까? 2번 부품이 본체 같습니까? 본체스러운 걸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체스러운 걸. 그래서 요 1번 부품을 우클릭해서 여기면 고정이라고 있어요.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얘는 고정됐잖아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이건 움직여요. 자, 구속을 줘야 되는데 1번 부품과 2번 부품에 구속을 줘서 조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일단 이 원 있잖아요. 요 원과 지금 이 원이 있죠. 이 원과 이 원은 중심이 같다. 중심이 같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자, 뭘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원통에 이렇게 중심선이 뜰 때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원의 중심선이 활성화됐을 때 이 축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냥 갖다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심선이 떴을 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중심선이 하얀색 중심선이 이렇게 떴을 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일로 들어가요. 우클릭. 들어갔으니까 구속 조건을 한번 꺼볼게요. 끄고
풀렸네. 다시. 자, 중심선이 떴을 때 클릭하고, 그 반경에 중심선이 떴을 때 클릭하고, 적용. 자, 우클릭. 자, 일단 구속이 됐는데,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은 구속이 안 들어서 가서 그래요. 아무튼, 자, 이거는 이 2번 부품에 여기 축과, 그리고 1번 부품의 요 반경,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자, 회전 중심점은 지정이 됐는데,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잡아줘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어떻게 잡아주냐? 이 면이랑 관계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자, 구속 조건에서, 자, 이 첫 번째 면이랑 이 두 번째 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딱 가서 붙어요. 딱 가서 붙습니다. 자, 여기 폭이 1번 부품의 폭이 6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B 값을 갖다가 7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마예요, 이거? 1mm만큼 묶기가 오른쪽으로만 발생이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도 0.5, 여기도 0.5, 여기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에다가 0.5를 줍니다. 0.5, 0.5 이렇게 해서 오차값 1mm를 0.5, 0.5mm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러면 좌우로도 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제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막 회전합니다. 막 돌아요, 이렇게 여기서. 자, 이게 조립이 잘 됐나 확인하려면, 자, 정면도 놓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기를 하면, 자, 여기 축이 보이죠? 그리고 구멍이 보이죠? 간격이 떠 있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자, 이쪽 방향에서 보면 간격이 떠 있는 거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붙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실격입니다. 이거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그러면 그냥 뭐 출력 하나 많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자, 근데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거 원래는 회전해야 정상인데, 이것마저도, 요 회전하는 것마저도 구속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구속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해야 돼요. 아, 이 위치로다가 출력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할 것인가. 사실 방향이 어디로 가 있든 무조건 출력은 돼요. 무조건 출력은 됩니다. 자, 모서리로 음영처리 놓고, 얘가 여기 갖다 놔도 출력이 되고, 여기 갖다 놔도 출력이 되고, 여기 갖다 놔도 출력이 되고, 이렇게 돼도 출력이 되고. 자, 뭐 어떻게 되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 사이에 간섭이 일어났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어디다 놓고 출력을 하냐? 이게 서포트가 생성될 것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저는 자, 바닥면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할 거고, 자, 요게 0도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90도 되게 꺾어 놓고선에 출력을 돌려 놓을게요. 자리를 이렇게 잡아 놓을 겁니다. 여기 기역자 모형으로다가 출력을 할게요. 그래도 출력을 하고 나면 이건 움직이겠죠. 그럼 이 면과 요 평평한 면이 90도를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건 본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여기에 두 번째 보면 각도라고 있죠. 각도 선택하고, 자, 첫 번째 면을 클릭하고 두 번째 면을 클릭합니다. 이게 지금 솔루션이 세 번째 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 솔루션을 첫 번째 거로 바꿀게요. 첫 번째 걸로 바꾸면 0도잖아요. 그죠? 두 면이 이루는 각도가 0도. 요거를 45도로 바꾸면 이게 45도가 됩니다. 제가 이 면이랑 이 면을 선택했죠. 이거를 90도 바꾸면 요게 이제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거 그냥 저기 프린터에 어떤 형상으로 출력이 될 것인가, 뭐 그걸 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0도도 되고 45도도 되고 90도도 되고 뭐 75도 되고 하물며 마이너스도 돼요. 마이너스 45도. 이래 놔도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해도 돼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도 전혀 뭐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180도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이 간섭 나잖아요. 1번 부품이랑 2번 부품이랑 두 개 간섭만 없으면 됩니다. 90도 적용.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각도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원의 중심 쪽 잡아놨고 여기 면부터 떨어지는 거리도 구속을 시켰고 각도까지 구속을 시켜놔 가지고 이제 안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해서 구속을 잡았고, 자 이게 끝이 난 거예요. 조립이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저장할게요. 부품 파일은 확장자가 IPT였죠. 부품. 근데 어셈블리는 부품은 IPT. 어셈블리는 IAM이에요. IAM. 인벤터의 부품 확장자는 IPT. 인벤터의 어셈블리 확장자는 IAM. 자, 저장합니다. 파일. 자, 요거 5번 파일 저장하는 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장자가 IAM이에요. IAM. 그리고 07 언더바 03 저장 하고, 자 이거 5번 한 거고 6번은 어떻게 해요? 6번은 STP로 역시 STP로 저장하랍니다.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을 07 언더바 03 STP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요 5번 파일 IAM 요 확장자만 봐도 요거는 조립품이에요. 조립품 IAM STP 파일 3개 인벤터 IPT 2개 IAM 하나 6개 됐고, 자 요 7번 파일도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7번 파일도 요 조립품 상태에서 이 STL 파일, 이건 슬라이서 소프트웨어 작업용으로라고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링 파일에서 무조건 확장자 STL로 바꿔줘야 돼요. 요 STL을 갖다가 보이시죠? 큐라. 자 큐라에 넣어서 다시 G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TL 파일이 꼭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CAD 형식을 STL 여기 있죠. STL 파일 07 언더바 04 07 언더바 04 확장자는 STL 저장.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생소하죠, 그죠? 확장자 이름부터 STP, STL 생소합니다. 자, 7번 파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8번 파일 하나만 더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이건 어디서 만드냐? 큐라에서 만드는 거야. 큐라. 자, 요게 STL 파일 이미지입니다. STL 파일 이미지. 자,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G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 STL 파일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자, 잘못됐습니다. 파일 내보내기에 CAD 형식으로 가서, 자, STL 파일을 맞는데 STL 파일에서 07 언더바 04 요거까지 맞고 07 언더바 04 옵션으로 가야 돼요. 옵션에서 단위, 자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까시면 아마 센티미터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인벤터 처음에 설정은 아마 센티미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밀리미터. 자, 확인. 자, 옵션에서 단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밀리미터.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인벤터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인벤터 쓸 일이 없고 큐라를 실행해 줍니다. 자, 이게 큐라 소프트웨어, 큐라 소프트웨어. 자, 큐라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린터가 사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엔더 3 프로 그리고 플래지 4G 두 가지 프린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갈 때 엔더 3 프로 혹은 엔더 3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건 STP 파일이고, STL 파일 만든 거 있죠. STL 파일. 자, 프린터가 사전 설정된 상태에서 큐라 엔더 3 설정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거를 갖다가 떨궈 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드래그 앤 드롭 뭔지 아시죠? 그러다가 갖다 떨구는 겁니다.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 그리고 우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화면 회전이 됩니다. 우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 회전. 자, 여기서 큐라에서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뒤에 희미하게 엔더 3라는 이제 바닥판이 보이죠? 요게 실제 3D 프린터 바닥 출력 그 면적이랑 또 동일해요. 그래서 출력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하든가, 여기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 회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이 됩니다. 요 방향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떨궈 놓는 거고, 근데 딱 보기에도 불안하잖아요. 자, 이렇게 눕혀놓고 하려면 눕혀놓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 출력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요 위에 밑에가 떠져 있으니까, 밑에 아무것도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여기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포트를 세워줘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여기 서포트. 이 서포트 세우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여기 프린터 설정을 들어가 보면, 여기 누르시면 프린터 설정이 있습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다른 것들은 크게 건드릴 게 없는데, 여기에 자, 서포트가 어디에나 45도. 서포트 생성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꺼져 있으면 출력물이 생성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포트 생성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자, 이게 브림으로 할 거냐, 스커트로 할 거냐, 라프트로 할 거냐. 보통 스커트로 많이 하죠. 브림이나 라프트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커트는 뭐냐면, 초기에 3D 프린터가 재료를 압출을 할 때 시작하자마자 이게 물건을 만들면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스커트로 놓고 슬라이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을 돌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운전으로 치면 공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먼저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몇 줄 정도 출력을 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 자, 요게 스커트라고 그러는 거고, 스커트. 자, 출력 시간 한번 보시죠. 1시간 4분. 1시간 20분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스커트. 자, 불임은 뭐냐? 자, 슬라이스 돌려보면. 자, 바깥쪽에 한 줄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면을 깔아버리죠. 그죠? 요러면 뭐가 좋냐? 안착이 더 잘 돼요. 바닥과의 안착이 더 잘 됩니다. 한 줄 돌린 건 그냥 바깥쪽에 돌린 거고, 이래 놓으면 바닥이랑 더 잘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자, 라프트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스 돌려버리면 1시간 21분. 자, 요거는 바닥에 아까랑 뭐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바닥에 두께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두께를. 라프트가 좀 더 바닥 안착도 도와주고, 형상도 잘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커트 바깥쪽에 한 줄 돌리고 나서 작업하면 됩니다. 슬라이스 1시간 4분. 웬만하면, 이게 정말로 웬만하면 1시간 20분 안에 무조건 다 들어와요. 무조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파일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큐라에서는 출력물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그리고 사실 여기 온도 설정 같은 것도 다 되는데 왜 건드릴 게 없어요. 한 층의 높이라든지. 속을 들여다볼까요? 이게 지금 속이 꽉 찬 게 아니에요. 이게 꽉 찬 게 아니라 다 안 채웠죠. 이걸 다 채워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내부 채움 밀도 지금 20%예요. 20%. 20%. 뭐 20%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껍데기 벽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시간 4분. 이거 너무, 이것도 불안한 거죠.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인데 이것도 불안하면 프로파일에서 여기 뒤에 써져 있는 게 층 높이에요. 층 높이. 층 높이를 기본적으로 0.2인데 요거 층 높이를, 다른 것들은 아무리 건드려 봐야 이게 시간이 많이 줄지 않아요. 근데 층 높이 건드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0.3. 한 층의 높이가 0.2mm가 아니라 0.3으로 해서 돌려버리면 많이 줄죠. 출력 시간이 2시간 주어지는데 이 정도면 2번 출력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출력해보고 현찮다 하면 한 번 더 출력해보고, 시간상으로 넉넉하죠. 이게 0.4로 돌려도 0.4는 조금 불안하네요. 0.3 정도만 돼도 시간상으로 아주 넉넉합니다. 근데 보통 0.2로 많이 하죠. 0.2. 이게 0.3으로 하면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0.2 이 정도 해서 1시간 20분 안에 들어왔다 하면 손 들어야죠. 자, 요거 확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써져 있어요. 어, 3D 프린팅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가 되도록 설정값을 결정하십시오. 설정값은 결정이 됐고, 다음에 자, 여기 감독관, 여기 써있죠. 슬라이서 소프트웨어상 출력 예상 시간을 감독위원에게 확인받고 최종 출력 파일을 지급된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시오. 자,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일단 07번 비번호에 파일 이름은 뭐예요? 07 언더바 04 점 G코드예요. 04 점, 이건 G코드입니다. G코드. 자, 확장자 G코드예요. G코드. 자, 저장.
자, 저장이 됐고, 파일을 한번 봐야죠. 내 비번호 폴더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G코드까지. 이게 파일 번호로 보면 1, 2, 3, 4, 5, 6, 7, 8인데 1, 2, 3, 4, 5, 6 이게 7번 파일이에요. 이게 STL 파일이고 이게 G코드 파일입니다.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G코드예요. G코드. 자, 여기 내가 파일을 다 저장했으면 손을 들어서 감독위원한테 출력 시간 나 요걸로 저장하겠습니다. 확인을 받고 USB 달라 그래가지고 요 파일을 갖다가 폴더치에 담겠죠. 요 폴더를 갖다가 USB에 담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안됩니다. 출력도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한 번 더 출력하고 싶으면 이 설정 변경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USB에 담겨져 있는 요 G코드 가지고 다시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착한 감독관이 있다고 하면 뭐 설정 조금만 바꿀게요 받아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칙상으로는 무조건 이 G코드 가지고 출력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USB에 담는 순간 게임이 끝이 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모델링 2과제. 자, 시험 1과제 3D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봤는데 요 다음 작업은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제가 나오든 다 동일합니다. 3D 프린팅 작업 유튜브에 풀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가지고 프린팅 작업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하고 나서 실습하시면 되니까. 자, 모델링 위주로 일단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는 3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